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체 거래소 설립 소식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합류합니다. 김 전 차관은 해시드의 계열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대표이사로 부임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청담 미디어와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청담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기플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콘루프의 개인 데이터 저장소 기술을 기플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적용해서 비금융 데이터에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NFT 담보대출 플랫폼 밴드다오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서 준비금 잔고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밴드다오는 일반 은행처럼 예금된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BAYC 등 값비싼 NFT를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을 부풀려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한국 블록체인 거래소의 공동설립자가 회사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소 서버 등을 공급한 것은 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원고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라이벌이 알트코인이 아닌 금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 가버거 맥스는 이같이 전하면서 금의 시가총액은 11조 4천억 달러인 반면 비트코인은 4천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이 금의 시장 점유율 중 50% 이상을 뺏을 것이라며 금과 비트코인 사이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 7개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그리고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증권 및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체 거래소 설립 소식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체 거래소는 기존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소를 뜻하는데 그간 국내 증권거래시장은 한국거래소가 독점해왔고 또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형 증권사 7개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ATS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암호화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규제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합류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당시 특정 금융정보법을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장본인인데요. 그는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인 해시드의 계열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대표이사로 부임합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유명 인사인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함께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김 차관은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당국 사이에서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서 암호화폐 입법화 기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글로벌 흐름과 발맞춰 나가겠다는 전망입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청담 미디어와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청담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는데요. NFT 콘텐츠 기획과 출품작 민팅까지 양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NFT 판매는 코빗이 전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담 미디어는 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쇼폼 애니메이션 콘텐츠 브랜드 시릴즈를 개발해서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코빗은 청담 미디어의 스토리 콘텐츠를 활용한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 NFT 마켓에서 음악과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청담 미디어의 IP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는데, 또한 이광재 청담 미디어 대표는 시릴즈의 다양한 IP를 기반으로 코빗을 통해 NFT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기폴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콘루프의 개인 데이터 저장소 기술을 기플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적용해서 금융 데이터를 넘어서 비금융 데이터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양사는 각종 생활 편의 분야의 정보를 PDS 기술을 통해 데이터화한 이후에 기존 서비스 영역인 금융정보와 결합해서 초개인화된 데이터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PDS 기술 적용에 따라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집중 영역을 뛰어넘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은 물론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김종엽 아이콘루프 대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에 PDS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이데이터 1.0 시대에서 2.0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FT 담보 대출 플랫폼 밴드다오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 준비금 잔고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밴드다오는 일반 은행처럼 예금된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BAYC 등 값비싼 NFT를 담보로 잡고 있는데요.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담보물 NFT를 경매에 붙이지만 입찰자가 없을 때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밴드다오의 21일 잔고는 애초 1만 이더리움 선에서 5 이더리움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지난주 밴드다오의 대출 한도가 한계치에 다다라 청산될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예금자들이 대거 자금을 인출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대출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또 예금자들이 돌아오면서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밴드다오 측은 청산 기준을 현재 95%에서 70%로 낮추고 또 청산 예고를 4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을 부풀려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한국 블록체인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가 자신이 구축한 플랫폼 사용료 20억 원을 달라며 회사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시스템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대표 신모 씨와 2017년 한국 블록체인 거래소를 공동 설립했는데요. 당시 그는 독자 개발한 거래소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제공해서 사용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신 씨와 최 씨는 전산을 조작해서 암호화폐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실제 받은 돈을 임원들 계좌에 옮겨서 운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사명과 대표가 모두 바뀐 회사가 플랫폼 사용료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최 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소 서버 등을 공급한 것은 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 원고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마스터카드 CEO가 일상용품 결제에 암호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와 협력 중이라며
이를 통해 9천만 개 이상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바이낸스와의 협력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달 초 바이낸스는 마스터카드와 협력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 선물카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내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 때 만나요. 안녕.